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의 넘버원 전략 부동산 1번가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오늘도 부동산 전문가 모셨습니다. 매주 저희 1번가와 함께 해주시고 있는 리얼에셋 투자연구소의 문용희 본부장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얼에셋 투자연구소의 문용희 본부장입니다. 네, 부동산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상담번호 열려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로 부동산 투자 관련한 궁금증 또 고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번호 02866-4362번으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18년도 무술년, 즉 황금 개띠의 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을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올해는 규제로 인한 부동산 폭락설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올해도 부동산 불패한다, 불패설까지 시각이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문용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올해 2018년도 부동산 전망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패로 갈 거다라는 말도 있고, 전망이 밝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제 생각은 좀 부동산 시장의 전망은 그렇게 밝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불패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다른 지역에서는 좀 전망이 밝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올해 많은 정책들과 규제들이 시행이 되는 해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천만 원이 초과했을 경우 그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세금을 환수하겠다고 하는 제도인데요.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됨에 따라 예를 들어 강남권의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시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 초과이익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 이쪽에 좀 많이 우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정책 중 가장 큰 부동산 시장에 여파를 끼칠 정책 중 하나가 올해 4월부터 부활하는 다주택자 중과세인데요. 다주택자 중과세는 현행법에서는 지금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6에서 40% 구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올해 4월부터는 가산세율, 2주택자는 10%, 그리고 3주택자는 20%까지 가산세율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4월을 기준으로 전후에 부동산 시장, 올해 부동산 전망이 좀 많이 변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지금 부동산 시장 중에 5대 변수 중에 하나하나 짚어드리면은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되어 있고요.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 시중금리 인상과 대출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투자 수익률이 하락할 것으로 보여. 투자 수익률 부동산에도, 수익형 부동산에도 많은 투자가 많이 좀 제한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 과잉이죠. 올해 공급이 굉장히 많이 공급이 많이 되는데요. 입주 아파트만 지금 44만 가구, 분양 41만 가구에 따른 공급 과잉 형상으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좀 비인기 지역에서는 역전세 난 우려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지적인 전세가 상승이 되는 지역도 있겠죠. 강남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국지적으로 전세값들이 좀 상승을 해서 전세 가격이 좀 폭등하는 현상도 일어나는 지역이 있을 거고요.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 경제 침체로 인해서 좀 전세 가격이 좀 폭락을 해서 역전세도 우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인데요.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전과 후에 이 부동산 시장이 많이 변곡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민간주택 임대 등록을 민간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나왔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른 민간주택 임대 등록으로 인해서 민간주택 임대 사업자 세금 그리고 건보료 혜택 등 활성화가 될 건데요. 이거에 따라서 좀 전월세 시장은 많이 안정적으로 변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계속 보유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가 내년에 뭐 예고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보유세 같은 경우는 좀 조세 저항도 크고, 그리고 뭐 올해 있는 그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빨리 이 보유세를 뭐 강화시킨다거나 이러기에는 좀 힘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부동산 전망을 일단 한번 짚어보면은요, 일부 지역에서는 좀 불패를 이어갈 수도 있고요. 인기 지역은. 그 외의 지역들은 좀 많이 부동산 가격이 좀 전세 가격은 안정세로 돌아가면서 뭐 매매 가격은 조금 하락할 수도 있는 시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하실 때 좀 계획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책 규제로 인해서 2018년 부동산 시장 상승이 작년만큼은 어렵다.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좀 밝지가 않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문용희 본부장과 함께하는 1번가 오늘 시간이고요. 이어지는 매물 소개 코너에서는 서교동과 제기동의 물건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이 매물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1번가 출발합니다. 그럼 오늘 전문가가 준비한 매물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1번가 고민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02866-4362번, 02866-43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부동산에 관한 모든 고민, 그리고 이제부터 소개할 매물에 관한 궁금증도 저희가 속 시원히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관한 책임은 투자자 스스로 져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동산 1번가 매물 소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살펴볼 매물은 마포구 서교동의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8년 6월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이고요. 전용 면적 20.85제곱미터, 실평수는 복층을 포함해 8.5평으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층 구조의 건물로 총 16층에서 4층에 해당합니다. 분양가는 2억 4,400만 원입니다. 분양금액 2억 4,400만 원, 임대 시 금액은 전세금이 2억 3천만 원, 월세 시에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95만 원의 시세가 형성됩니다. 실투자금 전세 시 1,400만 원, 월세 시에는 7,700만 원으로 투자 가능하겠습니다. 네, 서교동에 새로 지어질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이 매물 입지부터 자세히 분석해 주세요. 네, 이 본 물건 입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은 홍대 입구역과 합정역 중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본 물건은 그 홍대 대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홍대 대로변 바로 큰 40m 도로 앞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치가 훌륭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 물건 위쪽으로는 홍대 입구역, 그리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을 이용할 수 있는 환승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합정역, 2호선, 6호선 환승역인 합정역이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공항철도나 2호선 그리고 6호선을 이용하시기에 굉장히 편리한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로변 바로 앞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이곳을 지나가는 버스 교통도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대 상권도 바로 인접해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1등 상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홍대 상권이 위치하였기 때문에 그 주변 편의시설 또한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홍익대학교, 그리고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하여자대학교 등 명문 학군이 풍부하게 위치하여 있어 이곳을 찾는 직장인 수요와 그리고 학생 수요 등이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물건을 이제 좀 더 넓게 해서 보시게 되면은요, 본 물건 주변으로 한강도 굉장히 가깝게 위치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한강을 이용하기에도 굉장한 편리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암 DMC, 그리고 도심, 공덕 용산, 그리고 여의도 영등포에 대한 접근성 또한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각종 업무단지를 편리하게 좀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가 이용 시 성산대교, 양화대교, 서강대교를 통해서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등 교통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입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을 찾는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물건은 매우 큰 도로변에 위치해 있고 가장 가까운 역이 환승역이라고 합니다. 교통적인 여건이 참 좋은 것 같은데요. 개발 소식도 좀 있다면서요? 네, 본 물건 이제 서교동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 주변으로 보시게 되면은요, 첫 번째로 당일리 문화 창작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 당일리 문화 창작 발전소는 화력발전소, 우리나라의 첫 번째 화력발전소가 이제 지금 공원화로 지금 조성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계속 공사 중에 있고, 이 당일리 문화 창작 발전소가 공원화가 되고 리모델링이 돼서 그 공원과 그 당일리 문화 창작 발전소를 같이 이용하게 되면 홍대에서 한강까지 이어지는 그 공원이 되면서 그 이쪽으로 그 시민 이용 명소로 좀 조성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남동에 가보시게 되면 그 연남동에 이제 연트럴 파크라고 하죠. 그 경의선 폐선로를 지금 다 걷어내고 그 경의선 지상부에 지금 공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긴 공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경의선 지상부 공원화로 인해서 이쪽 주변 집가 또한 많이 상승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이 마포구의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홍대 입구역 쪽에 이제 홍대 AK 플라자가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홍대 AK 플라자가 또 건립이 되게 되면 이쪽에 이제 쇼핑과 문화, 예술 등 모든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이 주변 지역의 개발 환경에 좋은 여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건립이 완료된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 교육센터 등 이런 그 중앙도서관과 이런 청소년 교육센터가 들어옴에 따른 지역 경제에도 굉장히 좋은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호재로 이 월드컵 대교가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요. 2021년 개통 예정을 앞두고 있는 월드컵 대교가 있습니다. 양화대교, 성산대교 쪽 지나서 가시면서 보시게 되면 이제 지금 공사 중인 걸 보실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 월드컵 대교가 이제 개통됨에 따라 강서구나 이제 목동으로 이제 진입하시는 차량 이용이 굉장히 좀 편리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성산대교와 양화대교만 이용을 하게 되어 교통 체증이 굉장히 좀 심했었는데요. 이 월드컵 대교가 개통됨에 따라 상암 쪽으로 이동도 굉장히 편리해져서 이 지역 일대에 굉장한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서울시 서부선 경절철 사업이 재추진되어 있는데요. 서울 서북지역과 서남부 지역을 관통하는 지역의 교통 해소 및 통행시간 단축에 좀 기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부선은 은평구 세전역에서 명지대, 여의도, 장승배기, 서울대 입구역까지 총 연장 16.23km제곱미터로 정거장 16개를 설치하는 노선인데요. 이 서남부 쪽을 이제 연결시키는 이 서남부의 경전철 사업이 재추진된다는 것은 이 지역 일대에 굉장한 호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산업화의 역사를 간직한 이 당일리 발전소가 이제는 문화 창작 발전소로 또 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이 같은 호재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물건 특징을 좀 알아볼 텐데요. 16층 건물에 100세대가 넘게 좀 입주가 된다고 해요. 어떤 특징 가지고 있나요? 일단 가장 큰 특징은 본 물건의 가장 큰 특징을 말씀드리면은요. 일단 전 세대가 이제 복층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복층 구조는 이제 내부 공간에서 이제 복층으로 두 가지, 그러니까 한 호실에서 바닥 면적과 이제 복층 서비스 면적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좀 특이한 구조인데요. 이런 복층 구조는 좀 젊은 1, 2인 가구들이 많이 선호하는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대가 다 복층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희소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 세대가 다 복층 구조이고 개방형 창호, 층고가 높고 창문도 크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이 잘 되어 있고 채광과 환기에도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대가 전체적으로 다 빌트인 시스템 에어컨과 그리고 드럼 세탁기 그리고 붙박이장 등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혼자서 들어오셔도 몸만 들어오셔도 좋을 만큼 굉장히 좀 편리하게 잘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전 세대 복층 구조라는 점이 이 수요자들에게 큰 어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곳 월세는 한 95만 원 정도에 형성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가격 분석도 좀 도와주세요. 네, 보험 물건은 지금 일단 분양 금액은 2억 4,400만 원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3천만 원, 월세 시 1,095만 원, 실투자액은 전세 투자 시 1,400만 원, 월세 투자 시 7,700만 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전세 예상 금액이 제가 좀 보수적으로 2억 3천만 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이 현장이 오픈하고 난 뒤에 입주 시점이 되면 전세 가격은 지금 현재 가격보다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오피스텔과 비교를 해 보았을 경우에도요. 본 물건이 굉장히 좀 희소하고 홍대에서 굉장히 12, 13년 만에 지금 준공이 나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희소 가치와 그리고 입지 그리고 주변 낙후된 오피스텔에 비해 굉장히 좀 저렴하게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물건에 투자를 할 때 유의해야 될 투자 포인트 3가지 짚어주세요. 네, 본 물건 이제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리면은요, 이제 홍대 상권에 위치하여 굉장히 높은 미래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반 상업지에 올라와 있는 물건인데요. 일반 상업지에 이제 준공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가 상승이 됐을 경우에도 굉장히 투자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합정역과 홍대 입구역 등 이제 환승역이 이제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교통면에서도 굉장히 편리하고 일단 홍대 상권과 굉장히 인접해 있기 때문에 많은 유동 인구가 유입될 수 있고 여기를 찾는 직장인과 학생 수요 또한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005년도 이후에 오피스텔 건축이 없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이제 대로변에는 이제 처음으로 신규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이제 분양을 하는 건데요. 지금은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서 투자 포인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대 상권에 위치한 희소성이 높은 오피스텔 매물 소개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동대문구 제기동으로 가보겠습니다.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안암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전용 면적이 29.75제곱미터, 실 사용 면적이 41제곱미터입니다. 신축 다세대 빌라로 투룸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 8층 건물에 7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분양 금액은 2억 7,500만 원입니다. 전세 시 보증금 2억 6천만 원으로 실투자금 1,500만 원의 소액 투자 가능한 매물입니다. 네, 이번에는 안암역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기동인데 입지 어떻게 될까요? 네, 본 물건 입지는 그 동대문구에 위치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대문구 제기동에 위치한 이 본 물건은 이제 고려대 안암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초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대로변에 위치하였습니다. 이 본 물건도 8층까지 올라가는 물건인데요. 일단 안암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치가 훌륭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제 고려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등 대학 상권도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학생 수요 또한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제기동에서 조금만 이제 한 6, 7분 정도만 도보로 내려가시게 되면 이제 1호선 제기동역이 있는데요. 이 제기동역까지도 굉장히 이제 가깝게 이동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기동역에서 한정거장만 가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도 들어보실 수 있는 청량리역이 있는데요. 이 청량리역까지도 굉장히 가깝게 위치하였기 때문에 이 청량리역이 개발됨에 따른 약간 수혜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부 순환도로도 굉장히 가깝게 위치하여 있어 자가 이용 시에도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고대 상권과 그리고 도심과의 거리도 굉장히 가깝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입지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기동의 이 다세대 매물 입지부터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이어서 개발 호재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본 물건은 이제 청량리역에 좀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량리역 같은 경우는 서울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이제 포함된 2020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부도심으로 분류가 되었었는데요. 서울 2030 서울 기본 플랜을 보시면 광역 중심으로 좀 개발을 하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청량리나 그 도심, 뭐 여의도, 영등포, 강남은 도심으로 계속 개발을 하게 되어 있고요. 뭐 청량리, 왕십리, 뭐 상암, 수색, 그리고 창동, 상계 등 부도심으로서, 광역도시로서 좀 자족 기능을 많이 갖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청량리역 일대를 많이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 청량리역 일대 개발 호재 중에 하나는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인 GTX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 GTX는 송도에서 청량리까지 연결시키는 GTX B노선인데요. 이 B노선이 들어옴에 따라 송도에서 청량리까지 약 34분 만에 진입이 가능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TX 그 C노선 또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청량리역으로 삼성역에서 청량리역까지 한 정거장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청량리역은 교통이 굉장히 많이 호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도 뭐 1호선, 경의중앙선, 그리고 경춘선, ITX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GTX B노선과 C노선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지역은 굉장히 이제 광역 철도망으로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지금 제2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포함되어서 청량리역에서 지금 이제 올림픽으로 그 강원도까지 경감선도 지금 들어올 예정입니다. KTX가 들어오면서 이쪽에서 이제 원주 강원도까지 1시간 만에 이제 진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이 청량리역 일대는 교통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량리역 주변에는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먼저 선점 투자하셔야지만 나중에 그런 혜택을 많이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자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청량리역 일대 지금 재정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재정비 촉진지구로 이제 지정이 되면서 이 청량리 4구역이죠. 청량리 588 일대가 588 일대와 이 동부 청과시장 일대가 지금 개발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지상 50층에서 59층 4개 동 1160가구의 주상복합 아파트와 상업시설이 들어설 계획이고요. 청량리 4구역과 동부 청과시장 개발 사업이 좀 본격화가 되면 청량리역 일대는 2600가구 주상복합 아파트와 상업시설이 좀 들어서게 될 계획이 지금 잡혀 있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뭐 롯데플라자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그 롯데플라자를 철거를 하고 거기에 지금 롯데백화점도 지금 들어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만큼 이 청량리역 일대가 예전과는 많이 다르게 변모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미리 좀 선점 투자를 하셔야지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서 개발 호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청량리 일대 근방의 이 재정비 계획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호재료인 것 같습니다. 이번엔 특징을 알아볼 텐데요. 신축 매물이잖아요. 현장 확인 가능한가요? 지금 신축이지만 현장 답사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직접 오셔서 위치 정도는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건물을 이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이제 임장으로 나오셔서 직접 한번 둘러보시고 주변 일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물건이 이제 다 준공이 완료가 되면 본 물건은 이제 3베이 투룸 1실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개방형 창호를 쓰고요. 채광과 환기에 유리하고 중문 설치로 방음 방한 효과 또한 뛰어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세대가 다 빌트인 시스템으로 풀옵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생활 면에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방문하시면 공사 중인 현장의 모습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건축 후의 모습도 좀 사진으로 간접적으로 남아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가격 분석도 좀 도와주실까요? 네, 본 물건은 이제 분양 금액은 2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시 2억 6천만 원 정도로 지금 예상 전세가를 보고 있고요. 네, 실투자금은 이제 1,500만 원으로 굉장히 좀 저렴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 물건지 주변 일대 작년도 대비 그 본 분양 금액이랑 비교를 해 보았을 경우에도 작년에 분양한 금액과 굉장히 좀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시세 대비 좀 저렴하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청량리역 일대 개발의 수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이 절대 비싼 가격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두 매물 모두 1,000만 원대의 저렴한 금액으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매물이었습니다. 제기동 매물 투자 포인트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본 물건 이제 투자 포인트를 좀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중구 종로 일대에 그 직장인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도심과 접근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을 찾는 직장인 수요가 풍부한 지역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공실률과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고려대 상업지에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려대학교를 다니는 학생 수요 또한 풍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청량리역 일대 개발 수혜 지역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투자 포인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1번가는 리얼에셋의 문용희 본부장님의 알찬 매물로 함께 해봤습니다. 마지막 순서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릴게요. 먼저 살펴본 매물은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분양금액은 2억 4,400만 원으로 전세 시 1,400만 원의 실투자금 형성됩니다. 두 번째 살펴본 매물은 동대문구 제기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분양가 2억 7,500만 원으로 전세 시 실투자금 1,500만 원입니다. 저희 부동산 1번가에서는 문자와 전화 상담 통해서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궁금증을 팍팍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전문가와의 상담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의 넘버원 전략, 부동산 1번가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